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중에 로드샵 위주의 제품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꿀템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거나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제품은 좀 제외하고 많이 모르실 것 같은 그런 제품 위주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먼저 에뛰드의 섀도우고요. 정확한 이름은 에뛰드 하우스 캐시미어 핏 아이즈 BR401 진저 헤이즐넛입니다. 이 제품은 에뛰드 섀도우 라인 중에서도 약간은 고급스러운 라인으로 나온 캐시미어 핏 아이즈라는 라인이고요. 먼저 색상을 보시면 차분한 베이지 그리고 살구기가 약간 섞인 그런 톤 다운된 색인데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스킨톤이라고 부르는 게 알맞을 것 같은 그런 색입니다. 먼저 텍스처를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입자가 상당히 고운 게 느껴져요. 이 라인은 보시면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런 섀도우나 블러셔는 이태리 제품이 좋고요. 아이라인이나 아이브로우 같은 펜슬류는 독일이 잘 만든다고 해요. 그 명성답게 입자가 굉장히 곱고 부드럽고 또 굉장히 발림성도 좋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번에 좀 많이 묻히긴 했는데 발색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섀도우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사실 색상은 엄청 특이하거나 특별한 그런 색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튀지 않고 무난하게 피부색하고 잘 녹아드는 그런 색인 것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웜톤인 것 같거든요. 물론 전문가한테 진단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저한테 좀 잘 어울려서 웜톤 섀도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르면서 느낀 점이 이거는 크게 웜톤이나 쿨톤을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살짝 붉은기가 들어있긴 한데 톤 다운된 색이어서 충분히 쿨톤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좀 뮤트한 색깔인 것 같아요. 톤 구분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제가 더욱 추천을 드리는 이유고요. 일단 이거랑 비교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 게 로라 메르시어의 진저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같이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보시면 색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눈에 올리면 큰 차이는 없을 정도의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발랐을 때의 느낌은 살짝 로라 메르시의 진저 컬러가 살짝 더 붉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둘 다 너무나 예쁜 색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에뛰드에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붉은기가 좀 더 덜하다 보니까 더 데일리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색은 에뛰드의 진저 헤이즐넛이었어요. 이 컬러는 그냥 단독으로 넓게 펴발라서 자연스럽게 눈가 정리를 하는데도 좋고요. 아니면 베이스로 먼저 넓게 깐 다음에 포인트 색상을 위에 얹어도 너무너무 예쁘고 어떠한 포인트 색상을 얹어도 자연스럽게 잘 섞여 들어가더라고요.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독으로도 예쁘고 다른 색과도 잘 어울린다는 점. 제품 자체 색상은 이렇고요. 이 진저 헤이즐넛 컬러는 에뛰드 섀도우를 쓰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쓰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색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색은 아닌 것 같아요. 유명템이라거나 품절 대란이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색으로 알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예쁜 색상을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다 쓰면 또 재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섀도우의 정말 큰 장점이 가루날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보통 이런 부드러운 텍스처의 섀도우들은 어쩔 수 없이 가루날림이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검은 케이스 바깥으로 가루가 거의 묻어나온 게 없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해도 가루가 날리지 않아서 정말 깔끔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퀄리티면 충분히 백화점 브랜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리따운 모노 아이즈의 실크 블라우스 색상입니다. 이 반짝이는 펄이 보이시나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햇빛 아래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 섀도우도 역시 그렇게 막 엄청 특이한 색상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쉬머한 바탕에 잔잔한 펄이 콕콕 박혀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사실 이런 느낌의 섀도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워낙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제품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생각보다 적당하게 쉬머하고 적당하게 펄이 반짝반짝하고 또 너무 도드라지게 튀거나 아니면 또 존재감이 너무 없거나 그런 조건을 다 맞추는 섀도우가 흔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거를 다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일단 색상이 핑크 베이지여서 스킨톤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 저는 주로 이거를 눈꺼풀 중앙 부분에 살짝 톡톡 찍어서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 밑 애교살 부분에 바르고 있는데요. 어느 부위에 발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섀도우를 하이라이터처럼 쓸 수도 있는데요. 약간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살살 묻혀서 필요한 부위에 발라주시면 예쁜 하이라이터 효과도 보실 수 있어요.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로라 메르시에의 하이라이트 01번 색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쪽이 아리따움의 실크 블라우스고요. 이쪽이 로라 메르시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색감이 너무 비슷해서 뭐 로라 메르시의 저렴이 버전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제품도 많이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느낌을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발라봤고요. 확실히 아리따움은 섀도우다 보니까 로라 메르시의 쪽이 더 은은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다음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의 피스 매칭 하이라이터 B202 소프트 샴페인입니다. 이런 색상이고요. 이 제품은 하이라이터인데요. 지금 이렇게 연달아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크 블라우스 섀도우 색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로라 메르시 하이라이터를 꺼냈잖아요. 이거를 꺼낸 김에 이 색상과 얘를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다 동일한 양을 바른 거고요.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로라 메르시의 하이라이터고 맨 오른쪽은 방금 바른 홀리카홀리카의 소프트 샴페인입니다. 홀리카홀리카의 소프트 샴페인이 조금 더 살구빛을 띠기는 해요. 색상 차이는 약간 있지만 발림감이나 은은한 광을 표현해주는 그 느낌이 정말 유사해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표현력이라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로라 메르시에를 대처할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격적인 면이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아마 10배? 10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홀리카홀리카 제품은 정가가 아마 6,800원일 거예요. 세일을 한다면 더 싸지겠죠?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홀리카홀리카의 피스 매칭 블러셔 B201 카인드 누드입니다. 지금 제 손등에서는 살구빛이 좀 더 강하게 발색이 됐는데요. 볼에 올렸을 때는 조금 더 베이지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블러셔고요. 물론 살구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살구 막 이런 느낌의 블러셔는 아니고요. 차분하고 침착하고 베이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블러셔예요.
이 블러셔는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크리니크의 누드팝 저렴이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저도 크리니크 누드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품 자체를 놓고 보셔도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죠. 크리니크 누드팝은 자연스러운 색감이나 표현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저도 벌써 이렇게 꽃무늬가 다 사라질 정도로 많이 썼어요. 지금 손등에 발색을 해봤을 때는 이쪽이 홀리카홀리카의 카인드 누드고요. 이쪽이 크리니크의 누드팝입니다. 홀리카홀리카의 카인드 누드가 조금 더 살구빛이 돌고 또 광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제품을 다 볼에 올려봤을 때는 색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둘 다 자연스러운 베이지 색감으로 나타났고요. 이 두 블러셔의 공통점인데 볼에 올렸을 때 은은한 광이 나서 본래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광이 하이라이터를 막 과하게 발라서 번쩍번쩍하고 너무 번질번질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피부가 좋아서 원래 피부가 촉촉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광처럼 보이게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큰 장점인 블러셔예요. 좀 전에 로라메르시의 하이라이터랑 비교해드린 것처럼 이것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홀리카홀리카 카인드 누드로 이 크리니크 누드팝의 느낌을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홀리카홀리카 제품이 뒤에 보시면 제조업자가 코스맥스인데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스맥스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로드샵 화장품을 살 때 사실 그 로드샵 이름 자체를 보고 사지는 않고요. 제조사를 많이 보는데 코스맥스가 많은 로드샵의 한 70% 정도는 제조사더라고요. 그런데 코스맥스 하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화장품 제조사로 검증이 된 곳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코스맥스에서 나온 섀도우나 블러셔 같은 파우더 타입의 화장품은 정말 질이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조사가 코스맥스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다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딱 한 가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케이스가 사실 이렇게 제품 자체로만 보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투명해서 안이 보이는 것도 좋고 이렇게 뚜껑도 180도로 시원시원하게 젖혀져서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길쭉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이런 쉐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디자인의 거의 시초격이 슈에무라 블러셔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죠. 그런데 얘는 그것보다 폭이 더 좁아요. 제가 왜 이런 모양을 안 좋아하냐면 이런 블러셔 브러쉬로 바를 때 이렇게 바르기에도 골고루 다 묻지 않고요. 이렇게 바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렇게 바르기에는 브러쉬 모질이 상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용량을 좀 줄이려고 이런 모양을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양이라도 이렇게 반 정도 잘라서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네모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모나게라도 만드는 게 저는 쓰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저한테만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건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었습니다. 제품은 정말 추천. 다음은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펜슬 1호 차콜색입니다. 딱 보시면 연상되는 펜슬이 하나 있으시죠? 슈에무라의 하드 포뮬러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드 포뮬러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로드샵에서도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아리따움의 매트 포뮬러일 거예요. 그 제품이 로드샵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삐아 아이브로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맨살에 발랐는데도 잘 그려지고요. 그거 아시죠? 보통 이런 타입의 아이브로우는 아무것도 안 바른 맨살에 바르면 사실 잘 안 그려져요. 그런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잘 발리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차콜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정말 브라운기 하나도 없이 회색인 그런 색깔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붉은기가 거의 없는 진한 고동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5호 월러 브라운 색깔이고요.
이쪽이 월넛 브라운, 이쪽이 차콜색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머리를 좀 밝게 염색했을 때 썼던 색상이고요. 지금은 다시 원래 머리색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도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를 썼었고요. 이거는 지금 아콘 색상인데 그 전에 실브라운 색깔을 많이 썼어요. 이게 하드 포뮬라의 아콘 색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손등 발색을 하면서 또 느끼는데 솔직히 발색은 삐아가 더 잘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르게 그런 표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하드 포뮬러가 정말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정말 내 눈썹처럼 그려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는 텍스처가 너무 무르거나 발색이 너무 진하거나 하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타입의 아이브로우는 너무 무르지 않아서 발색이 적당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가 궁금한데 로드샵에 비슷하게 나온 제품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리따움보다는 삐아 제품을 더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격이 너무 싸요. 3,000원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처음 받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 되게 많이 쓴 거거든요. 보통 펜슬 길이가 보통 새거가 한 이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새 제품을 받았을 때 거의 한 이 정도? 엄청 길어서 진짜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긴 거예요. 근데 뭐 길면 그만큼 양이 많아서 좋은 거니까. 품질 좋고 가격 싸고 양 많고 단점이라고는 없네요. 피카소 브러쉬 206 A번입니다. 피카소 브러쉬는 정말 유명하죠. 이거는 감히 로드샵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가격대도 좀 있고 품질도 너무 좋은 그런 브러쉬인데 저는 207 A번도 갖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면 둘 다 옆을 보시면 이렇게 납작한 모양인 거는 같은데요. 206 A번이 좀 더 모양이 많습니다. 더 작은 사이즈인 207A가 더 유명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사려고 했었어요. 제가 살 당시에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양이 비슷한 206A를 샀었는데요. 적당한 모양에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서 베이스 섀도우를 바를 때 이렇게 눕혀서 바르기에도 좋고 또 이렇게 끝이 모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눈 아래 부분이나 삼각존 같은 데 이렇게 세워서 바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좋은 브러쉬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러쉬를 정말 만족하면서 잘 썼는데 207A가 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써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품절이 풀리자마자 또 이것도 바로 사서 썼는데 얘는 좀 더 모양이 적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생겨서 더 좁은 부위를 정교하게 바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럼 둘 다 잘 썼는데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인 206A를 더 추천드릴게요. 이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눈두덩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르기에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섀도우 끝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많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세워서 바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는 정교하게 바르는 데는 특화가 돼 있지만 조금 더 휘뚜루마뚜루 막 이렇게 쓰기에는 부족하다면 베이스 섀도우를 넓게 바르기에도 좁은 영역을 세워서 바르기에도 이렇게 저렇게 활용이 정말 좋은 브러쉬 같아서 207 A번이 더 유명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06 A번이 훨씬 더 활용도가 좋았어요. 이렇게 제 기준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품 중에 숨은 꿀템이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이랑 취향에 의해서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이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